보시나요? 이렇게 되면은 통로로 가지 않고 이쪽으로 그냥 밀어서 한 번에 하면 되고, 원터치이긴 한데 전동은 아니고요. 이대로. 그러면 저같이 어른들도 성인이 뒷좌석 타기에 굉장히 좋은, 이렇게 짠. 굉장히 넓어요. 진짜 넓고 편하고 좋고. 이거 다시 뒤로 당기고 Able to live. Able to love. 안녕하세요, 더블러블 TV입니다. 제가 오늘 시승할 차량은 쉐보레에서 나온 대형 SUV, 슈퍼 SUV라고 하는 쉐보레 트래버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굉장히 크죠. 일단 사이즈가 전장이 5m 20이 되는 아주 길고 큰 SUV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을 보시면은 일단 풍기는 이미지는 굉장히 크고 넓고 엄청 빅사이즈 차량의 그런 느낌이 가득한 SUV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별히 디자인적인 요소는 뭐 곡선이 아름답거나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약간 미국차 그대로 느낌, 덩치 크고 상남자들, 뭐 저같이 큰 사람들 있잖아요. 덩치가 키 큰 사람들 타면 되게 잘 어울린다고 하는 그런 차들인데, 경쟁 차종은 팰리세이드나 아니면 포드 익스플로러 같은 차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가성비로 따지면 솔직히 그렇게 좋은 차는 아니에요. 왜냐면 차량 가격이 한 5,200~300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옵션 같은 게 다른 차들에 비하면은 전면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나 뭐 다른 센서가 전방에 이제 차선 이탈 방지나 뭐 이런 센서가 많아야 되는데 그런 거에서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근데 개인적으로 디자인은 이제까지 나온 쉐보레 차량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전면의 보타일 자체가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죠. 쉐보레 마크가 크게 자리 잡고 있고, 블랙 라벨 보시면은 이 보타일이 이제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아니고 일반 이거는 이 프리미엄 모델이고요. 쉐보레 트래버스에 들어가는 엔진을 한번 엔진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휑한 느낌은 들기는 해요. 뭐 스트로바나 이런 거 따로 없이 V6 3600cc 엔진이 들어가 있고, 이 엔진 출력이 무려 최대 출력이 314마력이에요. 토크는 38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엔진에서 보여주는 출력이나 그런 성능 같은 거는 솔직히 굉장히 좋고 만족스러운 주행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체가 크고 넓고 무겁더라도 이 엔진 자체가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쉐보레 트래버스가 좀 좋은 주행감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단점이 한 가지 있다면 바로 연비예요. 연비는 공인 연비는 뭐 복합 연비 8km를 보여주고 있지만 실제로 도심을 달릴 때는 그거보다 좀 더 낮게 나오는 연비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쉐보레 이제 뒤에 트래버스 뒷모습을 한번 살펴보실게요. 보시면은 이게 지금 전구가 깜빡이 사이드 시그널 들어와 있는 건데, 황색 누런 호박등이 아니라 빨간색으로, 그죠? 빨간색으로 점등되는 거 LED로 점등은 적용은 되어 있는데 이제 빨간색으로 적용이 돼요. 이게 미국에서 그냥 그대로 수입해서 들어오는 차량이기 때문에 뭐 쉐보레 차 국산 차량이긴 하지만 이 차는 미국에서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시동을 끄고 문을 잠궈도 이 사이드 밀러가 접히질 않아요. 그래서 고객분들이 리뷰를 하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데, 손을 이렇게 접어야 되거든요. 5,300만 원짜리 차에서 이렇게 접어야 된다는 거를. 근데 하지만 우리나라에 이제 판매돼서 고객한테 인도될 때는 사이드 밀러가 이제 전동으로 접힐 수 있게끔 적용이 돼서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리뷰하면서 얘기했던 거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이 스마트키가 적용이 되어 있잖아요. 스마트키 적용된 게 눌러서 이제 여는 건 당연히 편하고 잠글 때도 편한데, 이게 앞에만 적용이 되어 있는 거와 그리고 뒤쪽에서 거의 모든 차량이 수입차가 아닌 국산차는 뒤에 적용이 안 되어 있어요. 근데 쉐보레 차량 옛날에 뭐죠? 말리부에서도 적용이 됐거든요. 이런 거 되게 편해요. 뒷좌석에만 타야 되는데 여기서 문을 못 열고 앞에 가서 누르고 다시 뒤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거 쉐보레가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수입차니까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차량들도 플래그십이 아니어도 이런 거를 적용을 해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트래버스 이제 로고 레터링하고 AWD 이제 타림 구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프리미어 등급을 보여주고 있고요. 프리미어 등급이 거의 풀옵션 등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카메라 렌즈가 두 개가 있어요. 보통 후방 카메라가 하나가 있고 다른 렌즈 하나가 없는데, 트래버스 같은 경우는 하나와 다른 하나는 룸밀러, 실내 룸밀러에서 후방을 보여주는, 광각으로 해서 후방 화면을 바로 보여서 전달해주는 그런 룸밀러 역할도 하고 있고요. 트렁크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왜 풍선이
트렁크를 보시면은 일단 좌석을 지금 다 펴놓은 거예요. 펴놔서 1열, 2열, 3열까지 해서 둘, 셋 해서 7명 7인승이 앉을 수 있는 그런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3열 시트가 펼쳐 있는 상태에서도 트렁크에 대한 공간이 굉장히 넓은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여기에 제가 실어봤는데 캐리어가 굉장히 큰 대형 캐리어를 뭐 2개 이상도 싣고 가족짐 2인 가족 7명 6명 가족을 짐까지 실을 수 있고요. 끈으로 한번, 전동은 아니지만 끈을 적용해서 끈 당겨서 밀면은 바로 원터치로 이렇게 돼서 풀풀 시키면은 이것만 2열까지 사용하고 3열만 접어도 정말 엄청난 사이즈 공간이 나오고, 이쪽을 보시면은 3열에도 여기 굉장히 넓은 공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쪽 안에 컵홀더도 마찬가지로 크게 2개가 있고, 휴대폰 충전할 수 있는 USB 단자도 왼쪽 오른쪽 3열 공간을 배려하는 느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네, 쉐보레 그러면은 실내 공간도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타서, 자, 문을 닫고요.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시동을 걸면은 일단 살인구동 모드가 켜진다고 나와 있고, 아무래도 가솔린 모델이니까는 실내에서 굉장히 조용하고 안락한 느낌을 전해주고 있고요. 디젤, 보통 SUV 차량이 디젤이 많잖아요. 근데 디젤에서는 시끄럽게 이제 달달거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 가솔린 모델 쉐보레 트래버스는 아주 좀 조용하고 안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거는 사실 보면은 이 쉐보레 자체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17년도에 나온 모델이고 우리나라에만 19년도에 들어온 차량이지, 예전 이 올드한 모습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 내비게이션의 디스플레이도 보통 최근의 차량들은 약간 운전석으로 살짝 기울어져 가지고 운전석에서 더 보기 편하고 작동하기 좋게 되어 있는데, 트래버스 같은 경우는 너무나 이제 가운데로 되어 있어서 시야를, 제가 솔직히 운전할 때 시야가 좀 불편하다는 느낌 받았어요. 조작하고 이제 살짝만 틀어져 있으면 어땠을까. 또 여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시크릿 큐브 같은 그런 공간이, 여기 스마트폰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스마트폰 뭐 몇 개 들어가겠는데요. 스마트폰이 아니라 엄청 많이 들어갈 만한 공간이 나오고 있고요. 이거를 차라리 올리면은 시야 운전을 할 때 조금 더 내비게이션을 좋게 보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다시 눌러주면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좀 올드한 느낌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은 선바이저도 펼쳐서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 햇빛을 이제 이쪽이 솔직히 좀 모자랄 때가 있는데 뒤에까지 나와서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선바이저, 이런 거는 굉장히 유용하고요. 전동식 선루퍼가 적용되어 있지만 이제 안쪽은 수동인데 보통 제끼잖아요. 근데 이건 푸시 눌러주면, 신기하죠? 되게 올드하면서도 신기한 그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이제 전동으로 슬라이드하고 틸트까지 원터치로 가능합니다. 뒷좌석에도 선루퍼가 적용되어 있는데 뒷좌석은 이제 열리지 않고 유리만 적용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쉐보레의 특징이 뭐냐면은 열선 시트하고 통풍 시트하고 그림은 다르게 이제 적용되어 있는데 색깔이, 컬러가 똑같아요. 그죠? 보통 보시면은 국산차 같은 경우는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니면 뭐 수입차 벤츠나 BMW 그렇게 되어 있는데, 쉐보레는 같은 색으로, 이건 뭐 헷갈리지 않게 잘 눌러주셔야 되고, 기어 노브는 너무 단순한 그 쉐보레 전통 기어 노브, 체결감은 좋은데 요새 전자식 기어 노브나 아니면은 다이얼로 사용을 하는데 그런 점은 조금 아쉽지 않나 라는 느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전자 파킹 브레이크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쉬운 건 또 오토 홀드가 없어요. 오토 홀드가 없고 전륜 구동을 베이스로 한 차륜 구동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여기 컵홀더 2개 있고요. 컵홀더는 뭐 똑같아요. 뭐 그냥 2개 있고, 이쪽에 보시면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충전 단자 파워 아울렛도 있고, 옆에 이제 SD카드 내비게이션하고 USB 충전하고 USB 리굴,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쪽에서 충전을 하다 보니까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을 하고 이걸 꺼냈다 뺐다 할 때 여기 이제 USB가 좀 길면은 걸리는 게 있더라고요. 옆으로 돼 있거나 아니면 여기 센터 콘솔 안쪽으로 들어가 있으면 조금 더 편하고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쪽 센터 콘솔은 역시 미국 차답게 굉장히 넓고 큰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병도 들어가겠어요. 엄청나게 큰 공간을 보여주고 있어요. 도어 트림도 보시면 도어 트림에서도 굉장히 넓어요. 터치는 이제 원터치는 운전석만 오토로 되어 있고, 닫는 대로 원터치는 가능하지만 업은 이제 누르고 있어요. 다음만 원터치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프리미어 등급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운전자 메모리도 2개가 적용되어 있고, 워낙에 차가 크고 활용도가 높다 보니까는 이쪽에 도어 트림 수납 공간도 굉장히 좋고, 이쪽에 여기도 뭐 스마트폰이나 지갑을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쉐보레 트래버스를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시승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출시 행사 때 시승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시승 행사 코스가 굉장히 길었어요. 잠실에서 출발해서 속초, 강원도 속초까지 가는 코스였는데, 행사는 길고 행사도 길고 이제 시승 코스도 길었지만, 한 차에 기자단이랑 인플루언서 분들 4명이 타가지고 거리를 나눠서 운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운전할 기회는 없어가지고 이번에 일주일 동안 장시간 동안 시승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자세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때 시승 때 못 봤던 트래버스의 장단점들을 확실히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그런 시승을 했고요. 저도 또 똑같이 장거리로 왔다 갔다 했어요. 뭐 여행 겸 해서 인천에서 강원도 속초까지 가고 고성도 갔다가 다시 복귀하는 그런 코스로 운행을 했습니다. 일단 이 차의 장단점을 딱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장점, 트래버스의 장점을 먼저, 일단 운전하기가 차량이 굉장히 큰 사이즈의 대형 SUV임에도 불구하고 운전하기가 편하고 좋다는 거. 그리고 단점은 일단 기름을 너무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기름 주행을 해도 고속도로 달렸을 때 차가 워낙에 6기통에 3600cc 가솔린 엔진이거든요. 자연흡기 가솔린인데 아무래도 연비에서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평균 브로셔에 나온 평균 연비가 8km대를 나타내고 있고, 제가 시내 주행할 때는 6km에서 7km, 잘 나와요. 7km에 그것도 6km에서 더 안 나올 수도 있고, 장거리 운전을 했을 때도 고속도로를 달렸을 때도 한 10km 정도 이상을 뽑아내는 거는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정속 주행을 계속 하지 않는 이상은 연비가 좋지 않다는 거, 그게 조금 단점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차량 무게가 그만큼 많이 나가고, 이게 이제 배기량이 3600cc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비에서는 좀 손해볼 수 있지 않나, 손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처럼 이제 스탑앤고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오토 스탑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연비하고 환경을 위해서 최근에 다 모든 차들이 적용되는데, 지금처럼 이제 스탑앤고가 꺼져 있거든요. 그리고 출발하고 브레이크를 떼면 다시 이제 엔진이 시동이 걸리는 방식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질감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는 않는데, 스탑앤고를, 그러니까 운전자 마음 임의적으로 이거를 껐다 켰다 작동을 할 수가 없다는 게 단점이에요. 왜냐면 보통 차들의 디젤 엔진에도 많이 다르지만, 요새는 지금 이 트래버스처럼 휘발유 가솔린 엔진에도 스탑앤고 다 장착이 되어 있지만, 운전자가 이제 끄고 싶을 때 끄고 켜고 싶을 때 켤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는데, 이 트래버스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정차를 하게 되면 무조건 그냥 시동이 꺼져요. 그리고 이걸 임의적으로 다시 계속 안 꺼지게 못하고 다시 출발하면 켜지는 그런 상황인 거, 이런 것도 조금 버튼을 따로 마련을 해뒀으면 어땠을까. 모든 차들이 거의 그렇게 따로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게 없다는 게 조금 아쉬운 점인 것 같습니다. 이 트래버스 차량의 운전석 높이나 이런 시야 같은 거는 차량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좋은데, 다른 시야가 조금 좁은 데가 있어요. 뭐냐면은 바로 운전석 사이드미러 사각지대가 있어요. 이게 양쪽에서 축구방 경보장치는 옵션이 달려 있어 가지고 경보는 해주는데, 그래도 이 끼어들기 할 때 숄더 체크를 해야 되는 정도로 오른쪽 왼쪽 운전석 사이드미러 시야가 굉장히, 오른쪽은 그래도 관광미러가 적용된 것 같아서 끼어들기를 하는데 별로 부담은 없거든요. 근데 제가 운행을 뭐 700km 하면서도 느낀 건데, 이제 적응이 돼가지고 당연히 조심스럽고 이쪽 부분을 유의해서 끼어들긴 하지만, 그냥 달리면은 왼쪽 끼어들긴 한데 좀 문제가 있어요. 예전에 독일차 처음 보면은 관광밀러가 적용이 안 돼가지고 끼어들기 할 때, 차단 변경할 때 굉장히 좀 불편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트래버스가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닌가. 사각지대 거울이 필요하거나 아니면은 꼭 항상 끼어들기를 할 때는 숄더 체크를 하시면서 끼어들기를 하셔야 되는 그런 단점이 살짝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폭은 넓지만 이게 전고도 높아서 운전할 때 이제 다른 차들의 시선보다 좀 위에서 운전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장점이고, 시야각이 넓고 환하고 이제 크다는 것도 운전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룸밀러 같은 경우는 이제 평상시에는 뒷좌석과 후방 시야를 볼 수 있는 룸밀러로 되어 있고, 이렇게 손으로 올리면은 트렁크 테일게이트에 붙어있는 카메라로 인해서 뒤에 후방 화면을 와이드 앵글로 보여주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낮에 사용하는 것보다
야간에 사용할 때 조금 더 좋은 그런 효과와 운전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룸밀러에서 후방차가 워낙에 차도 크고 이 트래버스가 생각보다 룸밀러가 또 작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건데, 이쪽을 보시면 룸밀러 이렇게 버튼 올리시면 카메라 보이시나요? 이쪽으로 보이시죠? 이렇게 후방 화면을 비춰줘 가지고, 이게 와이드 앵글에 이제 광각 카메라가 들어있어서 훨씬 넓게 후방 화면을 자세히, 그리고 야간인데도 화질도 굉장히 좋고, 그냥 룸밀러를 보는 것보다 이렇게 카메라를 적용해서 후방을 비춰주는 것도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혼자 주행을 하고 한 절반 이상 정도는 여행을 가고 했기 때문에 가족들도 탔는데, 이 트래버스 신기한 기능이 조수석에 열선이 작동을 안 하고 있다가 조수석 문에서 감지가 되는 건지 아니면 시트에 앉는 그런 무게 가지고 감지가 되는 건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조수석에 사람이 타면은 그때 열선이 자동으로 작동이 되고, 또 뭐 이제 열선이 줄어드는, 온도가 기온이 올라가면은 열선 강도가 3단계에서 한 단계씩 줄어드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은 다른 차에서도 본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핸들 열선이나 좌석 열선 시트가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은 그 뜨거운 열선에서 단계별로 좀씩 줄어드는 거는 봤는데, 조수석 시트에 이제 사람이 승객이 탑승을 했다고 자동으로 켜지는 열선 시트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아니면 조수석에 사람들이 안 타서 그런가? 하여튼 이런 게 지금 보니까는 되게 신기한 옵션이 적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6기통 3.6L 엔진에 최대 출력이 무려 314마력입니다. 그만큼 주행에 있어서는 스트레스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차가 무겁고 크지만 그런 성능이 이제 좋다 보니까는 주행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약살을 밟는 대로 차가 이제 움직이는 건 물론이고, 제동이 조금 아쉽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면은 가속력은 진짜 Y 영역대까지 그냥 꾸준하게 쭉 밀어주고 답답함 없이 이 큰 차를 그대로 가속력을 엄청나게 이제 쏟아 부어주면서 가속을 하게 되는데, 한 중고속에서는 괜찮은데 어느 정도 조금 빠르게 달리는 상태에서 브레이킹 페달을 해서 브레이크가 시작되면은 그 시점에서 그 담력이 굉장히 빠르진 않아요. 늦어가지고 좀 차가 완전히 정차하기까지 밀린다는 느낌이 운전자에게 전해질 정도로 브레이크 성능이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불안해서 밀린다는 느낌을 받고 있고, 그리고 제가 아까 연비를 말씀드린, 연비가 안 좋은 게 좀 단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찾아보니까는 이 브로셔 자체에서도 제조사가 말하는 거는 복합연비 한 8km 정도, 리터당 8km 정도를 보이고, 도심에선 7, 고속도로에선 10 정도, 10km, 리터당 10km를 보인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0km가 나온 게 뭐 나쁜 연비는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요새 이제 디젤이나 하이브리드가 나오고 전기차가 나와서 좋은 연비를 많이 따지곤 하는데, 이 제조사에서도 그 정도 연비, 복합 연비가 8km고 고속도로 연비가 10km라고 하면은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이제 제조사에서도 그 정도를 얘기를 했으니까 뭐 제가 주행을 했을 때 특별히 차의 연비가 나쁘게 나온다거나 했던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차량이 아무래도 크기가 크다 보니까는 시트도 되게 큼직큼직해요. 그래서 저같이 이제 몸집이 큰 사람들은 좀 작은 차거나 아니면은 시트가 작으면은 장거리 운전할 때 불편한 경우가 있긴 한데, 이 트래버스 같은 경우는 시트도 굉장히 큼직큼직해 가지고 운전할 때 좀 편한 느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오르간식 페달은 아니어서 그냥 일반 페달이어서 주행할 때는 조금 오르간식 페달보다는 불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는 전혀 못 느꼈거든요. 그런데 왼쪽 발을 두는 그 발 받침대가 너무 서 있어 가지고 장거리 운전할 때 왼쪽 발이 불편하더라고요. 크루즈 컨트롤이 있어서 이제 작동은 잘 하고 있는데, 아쉬운 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없습니다. 이 핸들 가죽 질감이나 뭐 아니면 파지 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없다는 거는 최근에 출시한 차 중에서는 조금 많이 아쉬운 점이 아닌가. 물론 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사용 안 하고 굉장히 뭐 밟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슈퍼 SUV니까는 그런 것도 마이너스 요인을 상쇄시키는 것도 쉐보레 트래버스의 매력인 것 같아요. 차선 이탈을 방지해주는 그런 보조 주행이 가능은 하긴 해요. 한데 지금처럼 손을 놓으면은 핸들 스티어링을 잡으라는 메시지도 빨리 나오고, 그리고 중앙 차선을 유지해주는 그런 옵션이 마땅히 솔직히 효율적이진 않아요. 그냥 차량이 기울어졌을 때, 한쪽으로 치우쳐졌을 때 살짝 다시 차선으로 넣어주는 역할은 하고 있는데,
중앙으로 맞춰서 차선을 계속 유지시켜주는 그런 기능까지는 안 되는 게 이 쉐보레 트래버스의 차선 보조장치 기능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속도는 뭐 40km는 아니고 한 60km 이상 달렸을 때 그 기능이 작동을 하고 개입을 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량의 한쪽으로 치우쳐지면은 그 치우쳐졌을 때 다른 반대 방향으로 차를 넣어주는 거지, 이 차선에서 중앙으로 계속 유지하는 기능은 아닌 것 같아요. 차량이 진짜 크다는 게, 제가 평상시에 레인지로버 스포츠 있잖아요, 오른쪽에 보이는 RRS 모델을 보면은 아 진짜 크다는 생각을 했는데, 트래버스는 그 옆에 있어도 전혀 작다는 느낌이 안 들고 오히려 RRS보다 더 높이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큰 차체의 존재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 성능이 진짜 좋아요. 이건 100번 말해서 소용이 없는 게 진짜 부드럽고 잘 나가고 엄청나게 좋기 때문에 아 진짜 주행 느낌으로만 본다면은 뭐 다른 비교 동급 차량들은 다 압살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 불편한 점이 있다면은, 이제 여기서 주행을 하다가 앞쪽에서 주차를 하잖아요. 주차를 하는데 가까이 가면은 전방 주차 보조 장치가 없으니까는 이 차가 어느 정도 갔는지 느낌으로만 알 수 있지 차가 진짜 위치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버튼이 있으면서 조절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이제 후진을 넣어야 후방 카메라 나오고 그 다음에 전진을 넣으면 전방 카메라 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앞쪽에 주차를 이렇게 조절을 할 수는 있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후진을 넣고서 조절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미리 그냥 버튼을 이용해서 이 화면에 나올 수 있도록 전환이 되는 기능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더블로볼TV가 들려드린 쉐보레 트래버스, 쉐보레에서 말하는 대형 SUV가 아닌 슈퍼 SUV라고 광고를 하는 쉐보레 트래버스 시승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이제 예전의 촬영 방식과는 다르게 저를 촬영해주신 촬영 감독님 계셔서 오늘 찬스를 썼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편하고 더 자세하게 차량 리뷰를 들려드릴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차는 분명해요. 일주일 정도 타면서 아, 이 차가 정말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 물론 제가 디젤 차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최근에 굉장히 큰 차를 원했는데, 큰 차를 타고 나오니까는 가족들도 굉장히 편하고 좋아했고 저 역시도 큰 차가 필요하던 마당에 이 쉐보레 트래버스를 타면서 아주 만족했던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더블로볼TV가 전해드린 쉐보레 트래버스 시승기는 여기까지고요. 더블로볼TV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